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 3주차 수업 진행합니다. 어, 약간 음질을 위해서 마이크를 좀 바꿨는데요.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시간 구속기간 불산입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구속기간을 산입하지 않는다. 구속기간 산입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경우죠. 이 수사기관이 있고 이 수사기관에서 법원으로 서류가 실질심사에서 서류가 넘어갑니다. 서류가 접수를 하죠. 서류가 접수된다. 그리고 서류가 검토 후에 반환된다. 서류 접수와 반환 이 기간, 이거는 구속기간이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는 뭐 하죠? 48시간에 안에 이내에 영장 청구만 되면 되죠. 그죠? 따라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이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 접수하고 반환한 날까지 검사와 경찰관의 구속기간에는 뭐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경찰관의 구속기간은 10일, 검사는 10일, 검사는 연장하면 10일이라고 그랬죠? 총 30일이고, 따라서 접수하고 반환되는 기간 동안에는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별표 영장실질심사 기간 동안은 구속이 안 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제 영장실질심사할 때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 이 조각한다, 기각한다, 떨어뜨린다는 뜻이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뭐한다? 판사가 결정하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늘 강조한 얘기가 있죠. 영장실질심사는 하나의 재판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미 결정한 영장실질심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상소한다든지 그런 불복 방법은 없습니다. 다음, 피고인 구속. 피고인 구속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면은 검사의 영장 청구를 요하지 않죠. 자, 피고란 건 뭡니까? 피고? 자,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죠. 공소가 돼서 법원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피고라 하죠. 영장은 법원에 있는 소관에는 당연히 법관이 영장을 집행하죠. 그죠? 따라서 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검사의 구속영장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죠. 이거는 법원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뭐 한다? 명령장. 이 수사기관은 허가를 맡은 영장이 허가장이지만 이 법관이 바로 하기 때문에 이 법관에서는 뭐 한다? 바로 법관의 성격은 명령장 성격이다. 보셔야 됩니다. 명령장. 따라서 명령장의 성격이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검사하고는 관계가 없다. 검사하고는 관계가 없이 법원에서 바로 한다. 피고는. 그래서 뭐다? 성격이 명령장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딱 이해해야 됩니다. 명령장. 그다음, 자,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자,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같은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공소가 제기되면 합의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합의부는 세 분이죠. 재판장이 있고 이게 법관이 있죠. 법관. 그래서 합의부는 세 명으로 꾸려지고 단독심 같은 경우에는 법관이 혼자 있죠. 자, 법관이 단독심이 있고 합의부 같은 경우는 재판장이 있는데 재판장이 이 양쪽의 이 판사들에게 법관들에게 사건도 나눠주고 명령을 합니다. 명령장 집행에 해서 명령을 할 때는 이 법관은 수명법관이라는 수명. 명령을 재판장이 받았으니까 수명법관이라고 이 서울에 있는 합의부에서 부산까지 가기 힘들잖아요. 부산 법원에다가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거기에서 영장을 집행해 달라고 부산 법원에 부탁합니다. 이때 부탁을 받은 법관은 뭐다 부른다? 수탁법관, 수탁판사라고 부르죠. 법관이나 판사 같은 얘기입니다. 따라서 수명법관이나 수탁법관, 수탁판사가 이제 사건 처리하지 않으니까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뭐한다? 지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 사무관 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하는 거고 뭐 급할 때는 법원 사무관 등에게 집행해라 하고 명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경우 법원 사무관은 집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경찰관, 교도관, 법원의 경위에게 보조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 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때는 집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이 서울에서만 집행한다 이런 건 없잖아요. 서울에서 집행할 수도 있고 수원에서도 할 수 있고 관할 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다음 구속기간 설명드렸죠. 경찰관은 며칠? 10일.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10일이라고 그러죠. 자, 검사의 기본은 10일이다. 연장해서 플러스 연장해서 10일, 총 20일.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경찰관 10일, 경찰 10일, 검사 10일, 연장해서 10일, 총 30일이죠? 자,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10일을 초과하지 않은 한도에서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 10일, 총 20일, 같은 얘기죠? 자, 구속기간 연장 청구 기각. 이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 영장 기각. 뭐 한다? 불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은 계속 나오죠. 그죠? 수임 판사가 영장 발부나 기각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불복할 수 없다. 구속기간 제외는 같은 얘기 나오죠.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서류 접수할 때 전담 판사가 수임 판사가 영장 발부 어, 영장 발부 수임 판사가 서류를 반환할 때까지 이 기간은 뭐한다? 구속기간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영장 실질심사에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법원 접수일로부터 검찰청에 뭐한다? 반환. 이 기간 동안 뭐한다? 포함 안 된다. 체포
체포해서 구속적부 48시간 이내에 영장 청구하고 적부 심사를 받죠. 판사 앞에. 법원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결정 후 반환한 날까지 뭐한다? 포함이 안 된다. 자, 피의자 감정 유치 기간. 이게 뭐냐면 이런 경우에요. 김길태 알죠? 여중생을 강간 살인하고 김길태가 이 그 옥상에 여중생을 옥상 탱크 물탱크에다가 넣어놨죠, 그죠? 이 김길태란 아이는 이 부모님이 입양한 아이입니다. 근데 이름을 길에서 태어났다 해서 길태라 길에서 태어났다. 입양을 할 때 이 아이가 아마 길에 버려진 아이 아닌가 싶어요. 고아원에 있다가 양부모가 입양을 했는데 길태라서 길에서 태어났다. 심했죠. 이 이름을 좀 이쁘게 짓고 사랑을 줬다면 이런 살인마는 나오지 않았겠죠, 그죠? 근데 김길태가 수사기관에서 이제 수사 경찰 검찰 수사를 받고 법원에 넘어갑니다. 법원에 이제 넘어갔는데 넘어가면 피고죠, 피고. 피고인 김길태가 이런 얘기합니다. 내 안에는 진짜 나 김길태가 있고 나도 모르는 김길태가 있다 하고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자, 김길태가 정신이 정상일까 아닐까? 만약에 김길태가 정신이 이상이 있다고 하면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가 안 되죠. 그죠? 처벌이 안 되죠.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감정을 보냅니다. 감정. 한 두 달 동안 감정을 보내요. 이 사람이 정상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감정을 보냅니다. 자, 그러면 이 감정 기간에는 구속 기간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감정 기간을 포함을 시켜버리면 다 미친 척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병원에서 좀 편하게 지내다가 나 구속됐다. 벌써 두 달 지났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뭐 한다? 구속 기간에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러한 감정 기간 정말 중요하겠죠. 자, 여기서 피의자 감정 유치 기간은 마찬가지예요. 경찰이나 검찰은 총 경찰 10일, 검사 20일이잖아요. 검사가 보고 이 감정 유치를 보냅니다. 그러면 감정 유치 기간 두 달 동안 뭐 한다? 검사 20일 안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피고나 피의자의 필요할 땐 감정을 받아야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구속기간. 이 구속기간은 법정에서 정해놓은 기간이죠. 구속에는 끌고 오는 것, 구인과 끌고 와서 구금하는 거죠. 구금. 끌고 와서 구금하는 이게 구속기간이죠. 단지 가둬놓는 기관과 다르죠. 구속과 구금은 다릅니다. 자, 다음.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 볼까요? 법원에서 수사기관은 경찰 10일, 검사 10일 더하기 10일, 연장해서 10일.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뭐가 되죠? 피고죠. 피고인데
1심 있죠, 1심.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3심이 있죠. 1심에서 2심 올라가고 3심 올라간 거는 상수라고 그랬죠, 원래. 이 총 기관은 이거를 상수로 합니다. 그러나 구별하기 위해서 2심으로 간 거를 1심에서 2심 가는 기간을 상고라죠. 그 다음에 2심에서 3심 올라간 거를 한 번 더 올린다. 이 상수로 하죠, 그죠?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럼 볼게요. 자,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2개월이다. 이게 뭐냐면은, 자,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원래 2개월. 이게 2달입니다, 2달. 1심에서 2달이에요, 2달. 보셔야 됩니다. 원래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2달 안에 그럼 재판을 끝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1심에서는 이 2달 안에 끝내야 됩니다. 법원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신금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한다. 자, 신금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원래 2달인데 원래 2달인데 2개월 단위 2번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이 상소심은 피고인,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 이후로 보충한 서면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3차에 하여 갱신할 수 있다. 자, 이게 뭐냐면 1심의 원래 구속기간은 2개월이죠. 2개월인데 두 번째 보면 신금마다 2개월, 2개월을 2번, 한 번, 2번. 자, 2번 뭐 한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 2달인데 신금마다 2개월 단위로 2번, 한 번, 2번. 자, 그러면 이 2개월과 2개월 총 3개월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신금마다 2개월 단위로 2번, 2개월 단위로 2번인데 상소심은 피고인 변호인 신청한 증거, 상소 이후로 보충한 서면 등의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에 3차에 하나요. 상소니까 3차. 그래서 한 2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이죠. 2차에 한해서 하고 필요하면 한 번 더 3차에서 6개월. 총 3, 6, 18. 6 나온 데 있죠, 18.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죠? 어떻게 설명하는지. 신금마다 2번. 그러나 상소심도 신금마다 2번인데 3차에 한해서 상소심은 연장할 수 있다. 6개월, 6개월, 총 18개월짜리 보셔야 합니다. 제외기간, 제외할 때는 어떤 때 제외하냐? 자, 공소를 제기 전에 피고가 아니죠. 공소 제기 전엔 피고 아닙니다. 피의자죠. 피의자의 체포, 구금은 피고인 구속기관이 아니죠. 그죠? 수사기관이죠. 수사기관에 들어가는 거지
피고인 구속기간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구속에 앞서 체포 구인이 선행하는 경우에 구속에 앞서 체포 구인이 선행하는 경우에 자, 구속에는 체포와 구인이 포함이 되죠. 실제로 체포, 구인, 끌고 오는 날부터 기사를 한다. 맞죠? 자, 오늘 밤 새벽 1시에 끌고 왔다. 그러면 하루가 되죠. 그런데 그 전날 밤 11시 50분에 끌고 왔다. 10분 전. 이래도 하루 치는 거죠. 그러면 구속기간이 10분 남겨놓고 했어도 하루, 바로 12시간 지나면 하루, 이틀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고 없이 밤 10시 50분에 잡아와도 하루가 됩니다. 새벽 1시가 되고 와도 하루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0분 넘겼다가 잡는 게 낫겠죠. 12시 지나면 하루가 되기 때문에 12시 땡 하면 잡는 게 낫겠죠. 10분 때문에 하루를 수사기관에 까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구속기간이 말일이 토요일이다. 공휴일이다. 이런 날도 어떻게 된다? 10일이기 때문에 산입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두 달도 모든 게 구속기간에는 토일과 공휴일, 토요일 모두 산입이 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됩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죠? 다 이해됐죠? 자, 재구속의 제한. 다시 구속이 안 되는 거죠. 한 번 같은 사유로 풀어줬는데, 같은 사유로 잡아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죠? 한 번 풀어줬는데 같은 내용으로 잡아올 수 없다. 검사, 사법, 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빼고는, 자, 다른 중요한 거 빼고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자, 재구속의 제한은 법원은 피고인을 법원이 구속했다. 법정 구속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구속하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됩니다. 법원이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한 경우에도 적용이 안 됩니다. 법정에서는 판사의 권한이 되게 크죠, 그죠? 권한이 큽니다. 자, 사법 경찰관이나 검사는 한번 풀어줬다면 중요한 증거를 가진 것 외에는 어떻게 재차 구속 못한다. 하지만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에는 해당성이 없죠. 한번 볼게요. 긴급 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돼서 풀어줬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뤄진 경우, 자, 법원에서 법원 발부해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졌다면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죠. 법원이 구속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하는 경우에는 재구속 제한이 적용이 안 된다. 법원의 역할이 권한이 크다. 보셔야 됩니다. 구속영장의 효력. 구속영장에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만 미치죠. 그래서 영장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영장은 뭐 한다? 개별적이야, 개별적.
구체적이고 영장은 개별적이어야 된다. 자, 이것과 반대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일반 영장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영장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어야 된다. 사건 단위설이 맞겠죠? 이중 구속. 이중 구속이 뭐냐면 홍길동이에요, 홍길동. 홍길동이가 A의 집에 가서 절도하고 강간을 해서 강간. 그리고 B의 집에 가서 살인을 해, 살인. 그래서 검사는 이 살인 사건에 대해서 홍길동이를 살인 사건에서 자, 살인 사건으로 영장을 발부받았어요. 영장을 10일간 영장을 받았습니다. 10일 구속영장을 받았어요. 근데 이 8일째 되는 날 중간에 강도건에 대해서 또 영장을 받았어요. 어찌됐든 간에 살인사건에서 영장을 받는 거 맞죠? 자, 강도 사건에서 영장을 받는 거 맞죠? 이제 겹치다 보니 겹치고요. 1중, 2중. 이런 이중 구속은 허용됩니다.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 피고인은요,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 집행하는 것은 뭐한다? 이중 구속은 허용된다. 문제 없잖아요. 이 죄명에 따라서 받은 건 문제 없어요. 자,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이 기재된 범죄 사실과 다른 범죄 사실로 구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 위법화 나갈 수 없다. 자, 이렇게 다른 죄명으로 영장을 2번 받은 건 괜찮아요. 자, 이거 이중 구속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 홍길동에 대해서 살인사건 의심이 나와. 살인사건 의심이 나오는데 증거가 없어. 그래서 500만 원짜리 사기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자, 말은 사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지만 사기를 조사하지 않고 뭐 한다? 살인을 조사하려고. 이런 경우에는 잘못된 거. 이거는 뭐냐면 별건이 별건. 별건으로 자, 사기건이 얼마 안 되는데 구속할 감이 아닌데 살인 사건을 조사하려고 구속을 시킨 것. 별건이에요. 이건 안 됩니다. 그 사건에 맞게 영장을 받는 이중 구속은 되지만 별건은 안 돼요. 별건 구속. 수사기관이 본래 수사하려던 사건에 대해서 구속의 요건이 구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건 수사에 이용할 목적으로 구속 요건이 구비된 다른 별건으로 피의자를 구속하는 걸 말한다. 이건 안 됩니다. 별건 구속은 본건에 대한 구속기간 제한을 잠탈하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뭐한다?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